자, 이 인형놀이에서 인형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본질은 뭐예요? 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본질은 손가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간접정범은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인데,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형놀이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인형들이 제 손가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완전 저 바지야 바지,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법에서 이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상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가 본인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누구를 죽이든 뭐 누구를 때리든 본인이 직접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죄가 되면 처벌을 받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분리적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실행 행위를 한 사람은 A인데 이거를 B가 시킨 거예요. 이렇게 꼬드겨. 자, 이런 경우에 크게 두 가지거든요. B가 막 속삭여가지고 A가 범죄 저지를 생각까지 없었는데 하게 된 경우, 실제 하게 된 경우에 A를 정범이라 그러고 B를 교사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는 같이 처벌돼요. 한 놈도 처벌되고 하게 만든 놈도 처벌되고 똑같이. 근데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인형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인형놀이에서 인형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본질은 뭐예요? 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본질은 손가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간접정범은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인데 도구로 이용하고 하필 내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뭐 책임 무능력자거나 심신상실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래서 범죄 행위 자체라는 사실적 실행 행위는 이 도구가 되는 A가 하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얘를 간접정범 이렇게 부릅니다. 간접정범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또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때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도구고 얘는 처벌이 안 돼요. 얘는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밖에 안 되는 경우일 때는 얘만 죄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사람은 3명 등장합니다. 3명. A가 채팅앱 있잖아. 채팅앱에 자기가 원래 A, B는 다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A가 자기를 여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내가 좀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상황극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B라는 남자가 그 말을 듣고 혹한 거예요. 혹해가지고 나 할게. 이러니까 A가 제 생각에는 이제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C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여자의 집 주소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언제 거기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B라는 남성이 그 사람이 이제 A라고 생각했겠죠. 뭐 A랑 뭐 이렇게 상황극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C 알려준 집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검사는 A를 강간 교사, B를 강간으로 기소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A에 대해서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했어요. 물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도 있고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면 이게 과연 도구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사건에서 본질은 실제 이 C의 집에 가서 강간을 했던 그 B라는 남성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B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A가 교사범이 아닌 검사는 교사범을 기소를 했지만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볼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간접정범도 자주 성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기자님한테 이렇게 제보를 하잖아요. 그럼 기자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팩트체크는 하지만 제보자의 말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적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그 기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기사를 갖다 준 그 사람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판례 하나 나온 게 뭐 있냐면 여러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이게 뭐냐면 그 성착취물 같은 거 만들 때 여성 피해자 본인한테 직접 네가 찍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뭐 성기나 네 물을 네가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거야.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이런 거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판례가 있는데 살인죄 간접정범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자식들 데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3살이고 7살이야. 걔네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죽는 건지 물에 빠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살인죄 간접정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소송사기죄도 간접정범이 성립해요. 법원에 이제 그 거짓말로 증거 제출하거나 해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얻어내서 재산상이익을 얻으면 그게 소송사기죄인데 그걸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뭔가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걔한테 줘서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 그 액션을 한 사람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그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은 뭔 처벌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이제 이거 이 사람만 처벌되는 거예요. 이놈이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